자, 반갑습니다. 강일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선물 추첨해서 드리다 말씀드렸는데, 김지원님과 후후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이 당첨되신 분들께는 댓글에 댓글로 제가 카톡 링크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본인 인증 해주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이렇게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축으로 승무패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수요일, 목요일 라이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해축 준비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물이 첫 번째로는 이 승무패 51회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승무패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략적인 리그의 판세를 좀 읽으시려면은 공책과 펜 이렇게 들고 한번 쭉 정리해가면서 따라오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이번 한 시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더블 체크 한 3번, 4번 했으니까 웬만하면 틀린 정보가 없을 거긴 한데,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수정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지난 시즌 챔스 8강이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쿼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고 이번 시즌도 상위권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프리시즌에서도 공격에서는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부상 인원들이 발생했고 주전 골키퍼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변수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뉴캐슬은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에 챔스 진출까지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팀의 핵심 플레이어인 이삭이 트레이드 요구로 지금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된 영입을 하지 못한 채로 이삭까지 결장을 하게 되고요. 앤서니 고든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쉽지 않은 개막전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1승 1패로 각각 홈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빌라가 홈에서는 그래도 뉴캐슬 상대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부상 이슈, 주전 골키퍼의 부재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해도 뉴캐슬은 알렉산드르 이삭의 이적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프리시즌에 되게 안 좋거든요, 뉴캐슬이. 이 부분이 계속 이런 느낌들이 이어질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여기서 간결하게 빌라승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 대 풀럼입니다. 브라이턴은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럽 대항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시즌은 리그에만 집중해야 되는데요. 핵심 선수들이 많은 돈을 구단에 안겨주면서 빅클럽으로 떠났고 유망주들을 영입하긴 했지만 당장 전력이 업그레이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개막전 주전 미드필더 힌셰루드랑 발레바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드필더진의 공백이 경기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풀럼은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했는데요. 구단 최고 승점으로 레코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팀에 이기고 약팀에 대주는 의적 기질이 좀 있었는데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없었고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전 수비수 로빈슨 앤서니가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작년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1승 1패를 나눠 가졌고 각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풀럼이 브라이턴 상대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홈으로만 따져본다면 브라이턴이 그렇게 버티지 못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브라이턴이 시즌 초반이 결장 인원이 있긴 하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고 홈 어드밴티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요 홈 어드밴티지를 얘기한다면 풀럼은 지금 시즌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 수비 결장까지 존재합니다. 풀럼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해주고요. 브라이턴 승만 가져가냐, 무승부까지 같이 가져가 주냐인데 요거는 취향일 것 같습니다. 마킹이 좀 여유롭다면 승부를 같이 눌러주는 것이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썬더랜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썬더랜드는 8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잔류 목표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팀의 핵심 자원들의 이탈과 많은 선수들의 합류는 조직력에 있어서 초반에 결과를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프리시즌에 대량 실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수비 조직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순위 14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쿠두스가 팔려 나갔습니다. 쿠두스를 매각했고 공격 자원들을 영입을 하긴 했지만 대체가 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포터 감독 부임 이후에 수비적인 안정감은 찾은 모양새지만 이적 시장에서 좋은 영입을 다수 해내지도 못했고 상위권 성적을 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큰 기대치 없습니다. 양팀 맞대결은 너무 오래된 지표들이라서 좀 이걸 보기엔 무의미하고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썬더랜드가 돈 많이 썼고 시즌 준비가 좀 나쁘진 않고 웨스트햄은 반대로 시즌 준비가 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모양새지만 기본적인 팀 스쿼드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프리시즌 경기 내용만 봐도 아직은 썬더랜드가 좀 합을 맞추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 상대로 웨스트햄이 수비는 단단하기 때문에 득점 좀 어려울 수 있고 상대 전적상으로도 꽤나 오래되긴 했다 해도 웨스트햄이 오랜 기간 동안 패배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썬더랜드 승 배제하고 뭐 간결하게는 무승부 아니면 마킹이 남는다면은 웨스트햄 승부를 추천드리는데 우선적으로는 무승부를 눌러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벌리입니다. 자, 토트넘은 작년 17위를 기록했지만 유로파 우승을 하는 아주 요상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독이 바뀌었고 프랑크 감독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장인 손흥민의 이적이 있고 쿠두스를 영입하면서 선수단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작도 전에 메디슨이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팀 플랜이 좀 꼬였는데 그럼에도 이번 시즌은 좀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고 탑6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나 있습니다. 슈퍼컵에서 PSG 상대로 경기력도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홈 개막전에서 기대치는 조금 존재합니다. 자, 벌리는 작년 챔피언십에서 승점을 100점을 확보하면서 승격을 기록했는데요. 포인트는 수비에 있었는데 그 수비 레벨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단계에서도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핵심 골키퍼가 맨시티로 이적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도 팀을 떠났습니다. 짜잘한 영입을 통해서 공백을 메우려고 했지만 투자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기세는 조금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 팀 다 부상으로 스쿼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PSG는 슈퍼컵에서 PSG 상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슈퍼컵을 치르고 조금 휴식일이 짧다라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시즌 초반에 이런 체력적인 타이트함이 경기를 완전 뒤집을 정도로의 그런 데미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 전적을 본다면 양팀 맞대결 시에 토트넘을 국우세입니다. 홈에서도 토트넘이 벌리 상대로 압도적인 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기서 토트넘 승만 가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승무패니까 그냥 압도적인 상대 전적만 보고 승 찍어주는 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레반테입니다. 알라베스는 지난 시즌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다 득점자를 포함한 주요 선수들을 떠나보냈고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저렴한 이적료로 좀 데리고 온 만큼 작년에 비해서 스쿼드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프리시즌에서 어수선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하위권에 좀 예상되어지고 있는 알라베스입니다. 자, 레반테는 3년 만에 라리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은 아니고 일부 리그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잔류 경쟁을 하기에는 특출난 역임을 하지도 못해서 오히려 스쿼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부상으로 주전 공격수까지 개막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첫 개막전 원정 경기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홈 어드밴티지나 전력의 차이,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레반테 승을 배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라베스가 원체 수비적인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가 주요 공격 자원이 빠진 채로 원정에서 득점한다. 이거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승무 마킹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뭐 알라베스가 홈이니까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기에도 상대 전적상으로 뭐 그런 모습도 잘 없고 마킹이 아깝다라고 하면 그냥 무승부 단일 요런 식으로 가줘도 될 것 같은데 알라베스 레반테 아마 라리가에서 요런 매치업 나오면 일반적인 배팅 라인은 잡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이 어려운 경기인데 정수는 승무고 마킹을 좀 아낀다라고 하면은 무승부만 단일로 누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페레이라 감독 부임 이후에 극적인 반등으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쿠냐와 아이트누리를 팔면서 팀의 코어 공격 자원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프리시즌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그 여파가 시즌 초반까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홈 개막전이지만 기대치는 높게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자, 맨시티는 지난 시즌 상당히 부진이 맞죠?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원체 기대치가 높으니까. 3위를 기록했고 FA컵 결승에서도 패배하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이탈했지만 아이트누리와 셰르키, 마르무시 등으로 팀의 스쿼드는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좀 로드리가 작년에 빠져있던 게 데미지가 컸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도 로드리가 지금 부상을 입어서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로드리 때문에 작년에 한 시즌이 통으로 망했다? 그렇다면은 이 경기도 로드리가 없어서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맨시티가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 좋은 맨시티가 작년에도 더블을 기록했기 때문에 로드리의 부재가 과연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울버햄튼이 시즌 출발은 더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원정이고 로드리가 없는 부분은 거슬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맨시티 승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82% 걸리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나 해축 시즌이 되면은 승무패는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7번째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자,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11호 마감을 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대항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고 리셋을 선언을 했습니다. 영입 시장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떠났고 그 돈을 아끼고 저비용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스쿼드의 질은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입니다. 프리시즌 약팀들 상대로는 경쟁력을 보였지만 리옹한테 대패를 하는 등 뭐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봐요. 기량 차이가 분명히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가 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고요.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도 레시포드를 임대 영입하면서 공격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슈가 걸려서 지금 시즌 시작이 조금 순탄치는 않습니다. 거기에 레반도프스키의 초반부 부상 이슈와 주전 골키퍼 테르슈테켄의 부상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권에는 상당히 근접한 팀이고 뭐 이미 리그보다는 챔스 우승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목표를 크게 두고 있는 팀입니다. 자, 맞대결 시에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3년에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이번 시즌에 마요르카의 전력 하락세를 봤을 때 이 상성이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바르셀로나 승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와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집중해서 들으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 가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12위로 마감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도중에 감독 교체까지 이제 강행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반등 의지를 피력하고 있긴 한데요. 주전 골키퍼와 수비수가 각 리버풀과 아스날로 이적을 했지만 단주마, 밥티스트 이런 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뭐 스쿼드 균형은 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단의 이 팀의 파워 레벨 자체는 중상위권 예상을 받으면서 조금 높은 편인데요.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도 토리노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만큼 홈 개막전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11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새로운 감독의 지도하에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작년 수비로 재미를 봤던 소시에다드지만 수비 핵심인 주비멘디가 아스날로 떠났고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자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에서 빌바오 상대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볼 수 있듯 스쿼드 레벨이 이제 강팀에는 밀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리그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돈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분명 강팀의 반열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즌 전망치도 크게 높지 않고 중위권 정도의 성적으로 좀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작년 맞대결은 1승 1패로 나눠 가졌고 각각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순 파워 레벨로만 접근하자면 이제는 발렌시아가 우세합니다. 예전의 소시에다드가 아니에요. 자, 돈 쓴 것도 티가 나고 프리시즌 경기력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옵타 기준으로 승부 예측에서도 발렌시아가 60% 이상의 승률을 좀 기록할 만큼 지금 발렌시아 승 예측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단순 팀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인지가 좀 안 될 수 있지만 과감하게 간다면 발렌시아 승을 가는 게 맞는 마킹이고요. 뭐 하지만 우리가 뭐 알고 있듯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뭐 망해도 한 3년은 가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나 이런 이제 판단의 가치인데 양 팀의 팀 밸류 차이가 그렇게까지 또 압도적으로 차이 나지도 않고 소시에다드의 수비력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승부에 41%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발렌시아 승을 과감하게 갈 수도 있고 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승부를 누를 수도 있는데 마킹을 최선으로 간다면은 저는 하나만 간다면 발렌시아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는 지난 시즌에 챔스 티켓을 확보를 하고요.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는 폭발적이다. 하지만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해서 프리시즌의 체력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감독의 역량으로 첼시가 환골탈태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후앙 페드로 영입하면서 공격에 이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레버쿠젠과 밀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충분히 홈 개막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작년에 FA컵 우승을 하면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단의 작년 성과에 비해서 매우 수동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고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빠지게 되면서 조금은 어수선할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팀의 코어 자원들인 에제와 게히가 끊임없이 이적 요구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승한 거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부상으로 주축 자원들이 빠져 있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마냥 고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양팀 작년 맞대결은 두 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긴 상성을 본다면은 뭐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 누르시는 분들은 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즌 준비 상황과 투자 상황, 기세 이런 거 본다면 첼시 누르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펠이 뭐가 됐든 간에 커뮤니티 실드를 우승했고 작년에 두 번의 맞대결이 무승부였다. 뭐 이런 것들 뭐 거슬린다면 무승부까지도 가주실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첼시 승을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0번째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브렌트포트의 경기입니다. 자, 노팅엄은 지난 시즌 7위라는 성적으로 유로파 진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누누 감독 하에 정말 뭐 2, 3위 막 이랬기 때문에 사고를 칠 뻔했지만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은 엘랑가의 이탈과 프리시즌 동안 보여준 이 허술한 모습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작년에 그런 좋은 모습이 시즌 초반부터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도예를 클럽 최고 이적료로 영입하면서 선수단 보강을 했고 뭐 시즌 초반 뭐 도밍게스의 부상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난다면 또 모르죠. 반짝할 수 있을지. 하지만 초반에 지금 프리시즌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개막전은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11호 시즌을 마쳤고요. 팀을 이끌던 토마스 감독이 이탈을 했습니다. 핵심 스태프의 이탈과 주전급 자원들의 대규모 이탈, 그리고 이번 시즌 강등 그룹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을 정도로 시즌 초반에 지금 좋지 않을 거다. 부상 이탈자도 많고 몸 상태가 멀쩡하지 않은 선수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시즌도 많이 망쳤고요. 이제 뭐 오늘 원정이죠. 원정에서 경기도 고평가하기는 어렵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한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리시즌 경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아마 저는 이 경기가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다 득점 기대값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루즈한 경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단일 마킹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선택지는 정말로 이거는 뭐 내가 어떤 팀을 좋아한다 여기서 가는 거지 지금 노팅엄이나 브랜트퍼드의 시즌 초반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팀들끼리 붙으니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죠. 자, 다음 경기는 셀타비고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하면서 유로파 진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좋은 성적을 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홈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작년에 홈 어드밴티지를 적극 활용했다. 자, 그리고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긴 했지만 활약도가 좋았던 선수들을 임대 영입에서 완전 영입으로 돌리면서 작년에 이어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리그 순위 예상치는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헤타페는 지난 시즌 13위를 기록하면서 자, 39득점, 39실점,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보여줬죠. 근데 그 중심에 있던 수비수 알데레테를 썬더랜드로 떠나보냈고 압카르라는 수비 자원을 영입했지만 대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등권으로 평가되고 있고 부상자는 별로 없지만 프리시즌 경기력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뭐 내용은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셀타비고가 헤타페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작년에 비해서 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인데요. 과감하게 셀타비고 승을 눌러줄 수도 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하는 헤타페 막 진짜 태클 갈기고 막 이러는데 그게 심판 성향이 조금 호전적인 걸 냅두는 스타일이라면은 골이 안 날 정도로 터프한 경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셀타비고가 득점운이 안 따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마킹할 때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옳은 생각이고요. 승을 가던 승무를 가던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근데 헤타페 승을 가기는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맨유 대 아스날 보겠습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15위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성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 진출 없이 리그 일정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등 시즌일 수 있고 마테우스 쿠냐, 은베모, 벤자민 세스코 등 대규모 투자로 공격력을 향상시켰지만 여전히 작년에도 문제였던 거는 수비거든요. 근데 수비를 제대로 보강했나? 그 의문이고 자, 심지어 오나나가 초반에 부상으로 결장이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력조차 임팩트가 좀 없었고 홈 개막전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아마 개막전에서 많이 못한다면은 이번 시즌도 빠르게 감독 바뀌고 뭐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만 첫 경기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스날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하면서 3연속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성적이지만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갈증은 아스널이 대대적인 영입으로 우승 목표를 세우는데 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었다. 자, 최대어 요케레스를 영입하면서 최전방 골잡이를 찾았고요. 수비맨디 그리고 네르고르 그리고 마두에케 등 상당한 투자로 스쿼드의 질을 올렸습니다. 프리시즌은 에미레이츠컵 우승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큰 부상 이슈 없이 시즌 시작부터 고평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최근에 아스날의 우세가 있었지만 작년에 최근에 두 번의 무승부가 좀 거슬립니다. 전통 강호 팀들 간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스쿼드만 비교해놓고 본다면 맨유가 좀 밀리는 게 맞아요. 맨유가 좀 밀리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오나나 결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감하게 아스날 승을 갈 수 있고 최근 무승부 두 번 있었고 그래도 맨유의 팀밸류 거슬린다. 맨유 홈인데 이렇게 마냥 아스날 승 누릴 수 있냐 이런 생각 든다면 최대로 누르는 게 저는 아스날 승무인 것 같습니다. 맨유 승 나오면 뭐 뒤집어지겠죠. 아스날 승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빌바오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리그 29실점은 리그 최소 실점이었는데요.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없었던 만큼 작년과 동일한 스쿼드가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뎁스가 얇아서 챔스까지 건강하게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전력의 평가 자체는 높게 잡을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대치는 높지만 개막 지금 하기 전에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시즌에 강팀들 만나긴 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긴 연패를 하고 있고 개막전에서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 특히나 오이안 선세트의 결장 이슈는 경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참고해야 됩니다. 자, 세비야는 작년 17위를 기록하면서 겨우 강등을 면했습니다. 기존의 명가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감독 부임 하에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지금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수들을 등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감독의 자증 조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팀 컬러가 뭔가 지금 리빌딩이든 리툴딩이든 이거를 할 그런 타이밍조차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비야를 잔류가 목표인 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 주전 수비수 로이크 바데가 부상인 부분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은 빌바오가 1승 1무로 우세했고 최근 시즌은 뭐 세비야가 빌바오한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비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한다면 세비야 승 누르는 거는 좀 말 안 되는 것 같고요. 빌바오 승을 마냥 가기엔 산세트를 필두로 지금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조금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력이 프리시즌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무승부를 완전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취향껏 눌러주면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빌바오 승 그리고 이런저런 좀 변수들이 거슬린다라고 한다면 무승부까지 이렇게 눌러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파뇰 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파뇰은 작년 14위를 기록하면서 잔류했습니다. 활발한 이적 시장 행보를 보였는데요. 주전 골키퍼가 강팀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적금을 많이 받았고 그 돈으로 알짜 영입을 해주면서 시즌 준비를 잘 마친 상황입니다. 감독과 기존의 핵심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조직력 부분은 안정적인데 평가 자체는 강등 그룹에 있긴 해도 그래도 중하위권, 중위권 뭐 이렇게까지 보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입니다. 프리시즌에서도 경기력이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시즌을 보냈는데요. 구단도 지금 감독을 계속 밀어주고 있고 이번 시즌도 돈 많이 안겨주면서 돈 많이 써라라고 했는데 의도했던 로메로 영입을 일단 실패했고요. 라스피도리를 일단 영입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스쿼드 레벨업을 통해서 스쿼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적 자원들을 찾아보고 링크를 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탑3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태생적으로 아틀레티코의 문제는 뭐냐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얼만큼 좀 잘 정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상당히 재밌는데 의외로 에스파뇰이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에이티 마드리드가 전력상으로는 유리한 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회차에서의 유일한 업셋 구간이 있다면 저는 이 경기인 것 같아요. 에스파뇰도 개막전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무승부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팀 체급 차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본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무를 누르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꼬마 승만 누르는 거는 좀 저는 안 하고 싶고 여기서는 무승부를 일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승을 같이 가주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의 일감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한 줄만 쭉 누른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누를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제가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승무패라는 거는 이거 거의 로또 확률보다 낮다 뿐이지 로또 확률보다 2배 그러니까 로또 확률의 절반의 확률이에요. 당첨 확률이. 그만큼 이게 14경기를 승무패로 맞춘다는 거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고들 그리고 제 얘기 들으면서도 뭐 공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킹하시고 아닌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마킹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 이게 불안했는데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승무 같이 마킹해 주시고 하면서 조합을 완성시키는 게 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드렸고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나가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엔 라이브 알차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라이브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11시 이때 준비할 테니까 이때 오셔서 라이브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